머나먼 우주에서 취준생들을 구하기 위해 2016년 8월 마지막 주 그들이 출동한다. 취업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4명의 용사. 그 이름하여 드랍 정보센터 어벤져스 특집. 취업 컨설팅계의 히어로 4인방과 함께 하반기 기업별 공채 분석과 여름날의 기적을 결산해보는 시간.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드랍 정보센터가 준비한 취업 어벤져스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정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네. 현대차그룹의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네. 한국은행도 오늘부터 하반기 공채 접수를 시작하죠. 예. 네,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 시즌의 막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정말 그동안 준비해왔던 실력을 바탕으로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채 시즌을 준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하반기 공채 전략에 정확한 목표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취업 컨설팅계의 슈퍼스타 강사님들을 모시고 알아보는 이번 주 월화수 어벤져스 특집 보시면서 필승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정말 든든해집니다. 그렇죠. 먼저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더 떨리네요. 왜요? 네, 왜요? 벌써 이제 공채가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요. 네. 예. 아주 자, 그냥 긴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구직 그럴 때문에.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여기 써 있는데 블랙 위도우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환 강사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제가 오십시오. 대신해서 스칼렛이 왔을 게 심심한 그래서 오늘 사과의 러시아에서 왔어요. 오늘 분위기가 뭐 스키 느낌이 스키 분위기야. 뭔가 오늘 그렇죠? 스타일도 네. 달라지신 것 스키 같은데요. 점프할 기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나이 순이죠 지금. 나이 순으로 앉은 것도 어린 나이 순으로? 순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이를 본인 공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벤져스 특집은 8주간에 저희가 하반기 공채 성공 전략을 짚어본 그룹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못 다룬 기업에 대한 합격 전략을 알아보려고 네, 합니다. 저희가 삼성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 CJ그룹, SK그룹 금융권의 하반기 공채는 전반적인 상황부터 그리고 네. 공채 필수 전략까지 쭉 8주 동안 짚어봤는데요. 네. 여기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룹들에 대한 내용 오늘 짚어볼 거니까요. 오늘 방송 통해서 하반기 공채에 어떤 그 기업들을 지원할지 최종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네. 하반기 공채 일정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제가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이 9월 9일부터 20일까지고요. 현대차 자동차는 오늘부터 9월 8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LG그룹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전자가 23일까지 그리고 화학은 19일까지 마감이고요. 또 SK도 9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또 롯데는 9월 6일부터 그리고 포스코는 9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그리고 CJ는 9월 7일부터 동부그룹과 효성그룹이 9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몰려 있네요. 네, 사실 이게 하반기 공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채용 규모도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하반기 채용 규모 아직 보면은 좀 나온 거 있지 않나요? 좀 CG 좀 넣어주시죠. 예. 이게 미정인 것도 꽤 많고 네. 확정된 규모가 아니긴 합니다만 각 회사별로 나온 얘기들을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면 현대차가 약 7,0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SK가 1,000명 예상, GS가 2,000명 정도고요. 한화가 500명, KT가 400명, CJ는 아직까지 미정인데요. 우리 어벤져스 강사님들과 한 분과 함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태성 쌤부터 CJ가 아직 좀 미정이네요. 예.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요때쯤 옛날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막판 인력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데 굉장히 진이 다 빠져요. 그래서 각 계열사에다가 몇 명 뽑을 거니 그렇게 보내면 계열사는 사업부별로 또 몇 명 뽑고 싶으니 이런 걸 종합해서 올리는데 그거 한 번에 안 그대로 끝나요. 다 반영해 주나요? 한 번에 안 끝나요. 부족해, 더 뽑아 이래가지고 한 3-4차례를 다시 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요 시기예요. 그리고 막판 공채 시작할 시점까지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네. 제가 이거 제 휴민트를 이용해서 현직 네. 채용, CJ 채용을 담당하는 친구들 몇 개 계열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전체 한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대요. 1,000명 그리고, 정도 예, 예상된다. 제일제당이 한 예. 200명, 그리고 ENM이 100명, 오쇼평이 50명 이렇게 돼서 전체 합하면 1,000명 정도인데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과거에 CJ가 뽑았던 그 기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보통 늘어난 어느 숫자. 정도였어요? 보통 600명, 700명 한 시즌에 그리고 1년 통틀어서 1000에서 1200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한 시즌에 1000명 가까이 뽑을 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또 우리 회장님이 나오셨고 사명이 네, 되셔서 분위기가 좋을 것 사회 같습니다. 기여에 네. 더 그러니까요. 큰 기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음. 많이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민혁 쌤은 하반기 채용 규모 눈여겨볼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두 개 기업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삼성은 많이 뽑을 겁니다. 이번에 삼성. 네,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깜짝 발표도 하고 해서 미정인데 어느 정도일까요? 제 생각에는 보통 한 시즌에 삼성 같은 경우에 한 5천여 명 정도를 채용을 합니다. 근데 네. 이번에 그 남짓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네. 이제 또 우리 구직자분들은 삼성 그럼 삼성전자만 지원하시는데 또 IT 외에 금융도 있고 뭐 다른 제조회사들도 있으니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그러니까요. 번째 이제 포스코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포스코가 많은 인원을 뽑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분명 엔지니어 분들에게는 그 열려 있는 그 TO가 있기 때문에 뭐 기계공학과 분들 무조건 현대차만 지원하지 마시고 포스코도 지금 이번 하반기 처음으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휴민트 가동 안 했습니까? 예. 싫어해요 저를. 네, 포스코에서 저를. 내가 그 뜻이 싫어해서 뭔지 알 것 그래서 같아요. 살짝 알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아픈데 긁나? 그게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뭔가 좀 이게 사랑합니다 팀장님. 네, 보고 계시죠? 임원이 되셨더라고요. 저랑 같이 계셨던 팀장님이. 어, 김순기 상무님, 예. 광양에 건강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상무님한테 그 인원을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또 이걸 물어볼 줄 몰랐네. 알겠습니다. 자, 채용 규모가 크다고 해서 꼭 무조건 우르르 몰려가는 것도 좋은 전략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송아 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기업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게릴라성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채용은 아니지만 뭐 서류 통과 전 합격을 해주기 위한 뭐 이런 전략. 예를 들면 뭐 KT 스타 오디션이라든지 뭐 현대차에서 이제 계속 실시하고 있는 뭐 그런 오픈 스피치 이런 것들 몰라서 지원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미 예. 뭐 현대랑 KT는 끝났지만 이렇게 게릴라성으로 팍팍 띄워주는 것들 그런 정보를 좀 모으셔서 서류 합격을 좀 수월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그저 그동안의 판에 박힌 방식 이외에도 굉장히 방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전반적으로 본다면 취업문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는 하반기 공채입니다. 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을 목표로 세우면 좋을지 잠시 후 어벤져스 특집 못 다룬 이야기에서 알아봅니다. 잠시 후 뵙죠.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네, 어벤져스 특집 오늘은 하반기 공채 기업 중에서 저희가 지난 8주 동안 길게 다뤘던 삼성과 현대차, CJ, SK, 금융권을 제외하고요. 네. 어떤 기업들을 이외에 노려보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합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못 다룬 이야기 편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자, 민혁 쌤부터 시작을 해보죠. 어떤 네. 기업 얘기 갖고 오셨습니까? 앞서 좀 힌트를 드린 대로 네. 포스코 얘기를 좀. 이거 근데 얘기지. 나는 이상해. 상무님. 그 친정. 네. 되게 슈퍼맨이 약한 게 뭐지? 그 되게 부끄러워한다. 그 왜 클립톤? 부끄러워하세요? 예, 예, 하여튼 뭐 슈퍼맨한테 클립톤 같은 것 같아요. 조민혁한테 포스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아니. 막 있죠 그런 거. 예. 네. 아니 CJ 얘기할 때 진짜 정말 열을 내고 얘기하더니 포스코 얘기하면 되게 저는 그래서 오늘 포스코에 대한 얘기를 좀 시원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실제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취준생일 때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토익이었어요. 토익. 그러니까 스펙을 굉장히 원래 몇 우상시보게. 점이었어요? 저는 820이었는데 몇 점까지 올렸어요? 시애틀로 어학연수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다 다녀오고 나서 960. 우와. 그 외대 어학원을 다녔어요. 종로에. 아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 수업을 이제 듣고 나서 토익 점수를 이제 960점을 받았는데 네. 실제로 입사 동기들 토익 점수 평균이 네. 980이었어요. 야, 입사 동기들이 한 50명. 내밀기도 뭐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스펙을 많이 보는 평균이요. 합격자 평균. 제 동기들. 그러니까 최고점이 아니라 아니고 최고점 많았어요. 만점 많았고. 심지어 이공계 애들조차도 토익 점수가 940 이렇더라고요. 그만큼 스펙 위주의 채용을 이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챌린지 인턴십이나 또는 이제 장교 전역하신 분들 채용도 생기고요. 네. 다시 말해서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데요. 철강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에는 거의 독과점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예. 인력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스펙으로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원자들의 도전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 실제로 합격한 어떤 친구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네. 그 이메일 주소가 위드 포스코였대요. 위드 포스코 뭐 골뱅이 뭐 연합뉴스 뭐 이런 내가 볼 것처럼 때는 그런 예전에 그런 애들이 만약에 토익 점수가 800이다. 그럼 그냥 불합격 시켰지. 근데 지금은 역시 너구나. 너구나. 야 이러고 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을 정도로 지원자의 어떤 면밀한 어떤 관심사항 보고 있다. 근데 얘기하면 좀 씁쓸하네요. 그만큼 업계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아류작들, 뭐 러브 포스코 뭐 이런 게 그쵸.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만들었는지 폴 봐야 포스코. 돼요. 네. 그렇죠. 이게 오래전에 만든 건지 아니면 뭐 네. 급조한 건지 그쵸.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민혁 쌤이 포스코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진중하게 얘기하시는데요. 포스코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스펙은 어쨌든 그 전보다는 덜 본다는 얘기죠. 덜 봅니다.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맘때 나오면 이중. 자, 일단 외치고 시작할. 나왔다. 이중. 같이 좀 해줘요. 이중. 이중 매니저가 이중 매니저. 이중 매니저가 또 서강대 출신입니다. 지금 최근에 입사한 지 한 3년 차 되는 아주 똘똘한 어떻게 보면 저희 후배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유튜브 내용을 제가 채용 상담의 내용을 보니까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없더라고요. 포스코는 그 학점 3.0 이상 그리고 3.0 동시에 이상. 어학 점수는 토스 기준 이공계 같은 경우에 130. 그러니까 토스 5거든요. 그리고 사무계 같은 경우에는 150 이상. 요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전에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 응시 자격에 그 출생 연도도 있었어요. 네. 출생 연도는 나이를 본다. 뭐 그러면 안 됐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원자의 어떤 스펙들을 꼼꼼하게 봤는데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역량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작년부터 직무적성 검사 도입했다면서요? 네, 이 부분도 조금 네. 좀 변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약간 포스코가 몸부림하고 있지 않나. 왜 또 약해지네. 이런 얘기. 그러지 되게 다 이상하다. 약해지면 안 돼. 이런 모습 8주 만에 처음 봐요, 저 되게. 몸부림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인적성 시험을 안 봤는데 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회사다 보니까 네. 상무님이나 이런 전무님이 야 삼성 같은 경우에 우수인재 현대차도 뽑을 때 역사 에세이도 보고 인적성 시험도 본다는데 당신들 일 안 해? 김 팀장, 우린 인적성 안 봐? 예. 그런 거. 상무님, 그래서 PAT라 그래서 포스코 애티튜드 테스트, 심지어 그 이름도 사트에서 좀 따왔더라고요. 뭐예요, 그래서? 파트예요? 그 A가 애티튜드 여기 써 있잖아 대본에 네, 애티튜드. 그 애티튜드라 해서 성향. 그 이름도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따왔더라고. 파트 써 있군요. 여기. 네. 파트.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탈스펙 채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류 전형 통과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포스코는 2배수에서 2.5배수 그 정도로 서류 통과가 어려웠는데 내가 그걸 통과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니 내가. 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채용이었지만 지금은 인적성 시험까지 부활을 시키면서 예. 10에서 15배수 정도의 많은 인원을 서류에서 지금 합격을 시키고 있고요. 네. 공기업이 지금 NCS 채용을 하잖아요. 공기업도 이렇게 지금 많은 인원들을 서류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좀 더 짚어볼 게 포스코가 채용 절차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직무 역량 중심으로 대폭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두드러진 게 예전에는 전공 위주의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항 제철소 뭐 열연부 또는 제강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전공이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만 관련 전공. 그렇죠. 관련 전공자만 지원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걸 없앴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굉장히 관심이 특히 현대자동차 지원하시는 분들도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그 자동차 강판을 포스코 광양제철소 냉연부에서 만듭니다. 네, 물론 현대제철도 만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심 있는 기계과 분들은 현대자동차도
쓰셔야죠. 쓰셔야 되지만 포스코 광양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 에세이를 또 만들었습니다. 네. 직무 에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재무팀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뭐 작년 연결 재무 보고서를 보고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에 대한 어떤 추이를 한번 논술로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하신 직무 관련된 에세이를 쓰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부서에 지원을 하면 고객사 하나를 정해주고 B2B 마케팅을 네가 펼치기 위한 전략을 한번 짜봐라.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로운 직무 에세이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 뭐 직무 적성 검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NCS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전공을 철폐하고 지원한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 분야에 지원을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전공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직무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왔고 파왔고 분석한 친구들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포스코 짚어봤고요. 태성세만으로 넘어가서 이제 벌써 넘어가는 거야? 네네네. 일단 나 할 말 많은데. 시간이 한 말씀 더 일단은, 해줘요. 예. 네. 한 말씀 더 해줘요. 네, 포스코는 지방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이 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 예전에 제가 그 부서 배치를 할 때 네. 분명히 이 지원자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포항 근무가. 심지어 과메기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소개서에 써서 저는 정말 네, 뭐 호미곶 이런 거 있거든요. 호미곶 그래서 이런 거. 이 친구는 무조건 포항제철소에 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배치할 때 들어 눕더라고. 여자분이었는데 약혼자가 있대요. 자기 약혼자가 있어서 서울 근무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붙었고 났더니 합격하니까 이제 자기 네. 들어오는 거죠. 나 서울 근무해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애초부터 있어요. 좀 전략적이었던 건데 그래서 어쨌든 예. 전략적으로 지방 근무가 가능한 어떤 그런 현장 적응력이나 이런 걸 자기소개서에 써주신다면 너는 합격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자 포스코 알아봤고요. 태성 쌤은 오늘 어떤 기업 갖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LG전자 갖고 왔는데요. 네네. LG전자 하기 전에 잠깐 그 지금 조미혁 선생님 얘기 듣고선 생각난 건데 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지금 확인하지 못한 거는 회사가 좋아하는 것으로 질러라. 지방 근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술을 얼마나 마셔? 많이 마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입사 후에 먹이려고 그러면 그동안 간이 안 좋아져서 못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쳤었어요. 이런 부작용인 거죠. 임기응변력이 필요하네요. 이런 예. 부작인 거죠. LG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예. 제 입이 아닌 지금 현재 LG전자의 그 채용 파트장으로 있는 김정우 차장의 얘기를 빌어서 김정우님. 예, 김정우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게 핸드폰을 이게 안 집어넣고 굳이 이렇게 꺼내놓은 이유가 지금 그 전화 찬스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하기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예, 예. 아주 뭐 이 친구가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예. 했어요. 우리는 너보다 차라리 원숭이를 뽑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채용팀장들이 채용 설명회를 나가서 공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회사의 이미지에 누가 될 수 있는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아주 친한 친구들, 동네 친구들, 후배들 이런 친구들한테 가서 그 술 같이 먹으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요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이렇게 조언을 주거든요. 네. 근데 속이 뒤집어지겠대요. 내가 뽑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내 말을 안 믿는다는 거지. 예, 어디 포탈에서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쪽에는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코딩 면접까지도 하거든요. 손코딩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죠. 내 말을 너무 안 믿어가지고 야, 나는 말이야. 너같이 생긴 사람 그리고 코딩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원숭이가 코딩을 잘하면 나는 원숭이를 뽑겠어. 이 얘기까지 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 그 얘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LG그룹은 이제 올 하반기에 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학 등 12개 계열사가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최대 3개 계열사까지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나 다른 곳들처럼 서류 지원만 3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이후 일정은 겹치지 않아요? 그 부분 제가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네. 전화 찬스 썼었거든요. 네, 핸드폰으로. 네. 예. 답이 어떻게 왔느냐면 이후부터는 각사 개별 진행이며 확률적으로 같은 날이 되기는 굉장히 드물다. 힘들다. 같이 겹칠 일은 많지 않다. 예, 각사 진행하기 때문에 겹쳐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LG그룹 공채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예.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렇죠. 또 어떤 친구들이 좀 잘 예. 뽑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LG의 특징은 직무별, 네. 계열사별, 직무별 굉장히 다른 형태의 구조로
사람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보고자 하는 부분들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계열사, 어느 직무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나 지원하는 직무가 뭔지 모르고선 전략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나 직무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맞게 직무별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즌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손 코딩을 직접 하거든요. 어떤 함수, 어떤 알고리즘을 주고 이걸 어떻게 풀면 되겠느냐 손 코딩을 시켜요.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 1박 2일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직무에 맞춰서 계열사별로 잘 준비를 하셔야 여기도 될것 마찬가지로 같다는 이게 생각이 학점이나 토익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강하게 말하는 게 우리 3.0, 600점, 그러니까 학점 3.0, 토익 600점만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하고요. 그 실제로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그 작년에 제가 건국대에서 세천년관에서 6월달에 그때 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지승환 PD하고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쵸. 그때 이제 김종우 채용팀장님을 뵀었어요. 근데 김세현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를 입력하는 란이 없대요. 맞습니까, 선생님? 네. 아예 있었는데 네. 얘기가 많아서 없앴어요. 아예 어학 점수 입력하는 란을 갖다가 이제 김종우 채용팀장님이 없애셨는데도 구직자들은 LG 굳이 무슨 쓴다는 거예요. 그죠? LG 대비반이라고 자기들까지 스터디를 하는데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채용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참 안 듣고 있단 말이야, 당신들이 지금 영상 원숭이 될 수 있어. 원숭이가 낫다는 거야. 그래서 좀 그런 우를 범하지 원숭이가 마시기를 낫대. 네, 강조를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LG 그 전자도 물론 좋지만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 배터리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전. 지원자들이 현대자동차만 저는 계속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그래요. 숨어 있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그 직무로 접근하시면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 좀 부지런하게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LG와 포스코까지 알아봤고 이제 또 블랙 위도우 만나러 가야죠. 송하쌤에게 맞는 기업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어느 기업입니까? 저는 이 한세 시럽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이 한세 시럽을 정한 데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옷 일단 관련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의료 관련 쪽인데 네. 이 한세 시럽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들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좀 너무 작은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슈퍼 히든 챔피언입니다. 이 연봉이 4,350만 원이고 초임이요. 네. 와. 그리고 평균 연봉이 5,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이제 네이버와 함께 1위로 뽑힌 기업일 정도로 정말 네, 좋은 기업이라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이런 것도 보면은 좋은 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세 시럽을 뭐 또 있지만 뭐 세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강소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근데 평균 근속 연수 어때요? 네, 여기가 이제 문제가 평균 근속 연수가 내가 어떨까요? 볼 때 잘못 가져왔어 오늘. 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건 좀 전략이 있습니다. 네. 평균 근속 연수가 3.75년이에요. 짧네. 엄청 짧은 거예요. 짧네요. 엄청 짧은 거. 이게 대리도 평균이니까. 달기 전에 퇴사한 거예요? 대리 달까봐 얼른 발 민영 씨 뺄 몇 때. 년 했었죠? 네, 전 빼세요. 6년 있었죠. 6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5년 넘어야 될 거 아니야. 평균 근속 연수 넘으셨네요. 네. 3.75가 뭐야 이게? 얘기해 주세요. 예. 진짜 짧다. 가져온 엄청 이유가 있을 짧아요. 거야. 예. 여기- 제 여기가- 취업을 하겠다고 네. 저한테 수강하러 온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은 회사 출신이 한세시럽 출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힘들다. 여기 장난 아니다라는 거를 웬만큼 그 해외 영업 업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한세랑 세아에서 일 배우고 왔다라는 거는 마치 이랜드에서 일 배우고 왔다랑 비슷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래도 힘든가 봐요. 이랜드는 간접적으로? 사관학교로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요. 어허. 뭐 다른 얘기인데 이랜드 또 패션 기업 원하시는 분들 막 패션이니까 되게 자유로울 것 같다는데 거기 이제 입사하면은요. 교육할 때 운동장 같은 데다 애들 쫙 세워놓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죠. 그러고 저 있잖아요.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천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또 교회 다니시는 아니 분들이 그게 문제가 아닌 아니고 것도 유리하기도 아니 하고. 크리스천이 문제가 아니고 어. 그 왜 초등학교 때 조회하듯이 애들 쫙 세워놓고 아. 인사 교육 시켜요. 90도 조회. 자 인사 막 이렇게 하면 다 조회. 같이 군대처럼. 그렇군요. 아니 크리스천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힘든 그런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데서 일 배웠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또 힘든 건 맞는데 막상 또 버티시는 분들은 버티거든요. 그리고 버텼을 때의 어떤 포상과
쫙쫙 오르는 어떤 연봉과 이런 것들도 있어서 되게 네, 스스로의 이 나를 깨워주는 곳이군요. 그쵸. 나의 힘을 알아볼 수, 나의 한계치를 알아볼 수 도전해보자 있는. 이런. 아,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퇴근 시간이 네. 막 새벽 1~2시라고 거의 여의도의 네. 밤을 밝히는 회사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제대로 얘기해 줘.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아무래도 여초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단 버티기 힘들 수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 그 해외 영업이라는 건 해외랑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안 맞아서 이런 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막 이제 그렇군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정말 마음이 여유롭고 내일의 해만 뜨면 행복한 친구들이라 일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암 유발 이런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데 스스로 잘만 견딘다면 네, 스스로 굉장히 그렇죠. 전투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예. 그렇다면 여기 공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짚어보죠. 주시죠. 예. 네. 이게 제가 한세를 가지고 온 걸 세알을 가지고 올 걸 약간 잘못했다라는 후회가 후회가 드는데 아,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블랙이도 그러니까 그러지 한세랑 마. 세아는 가장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해외 영업 지원자들이 일 배우기 좋은 기업이다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한세 실업은 외국에서 고등학교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뽑습니다. 그래서 외국 고등학교, 외국 대학교를 나와야지만 뽑는다는. 근데 세아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이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을 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뭐 회장님한테 뭐 술 먹고 고성방가했다 이 정도 아닌 이상은 이제 최종 합격이 결국 되는 시스템인데 그렇군요. 여기는 또 특이한 게 면접이 4차, 5차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4차, 5차까지 너무 네. 길다. 너무 뭐예요? 긴 거 아니에요? 뭐 하는데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면접을 다각도로 평가가 아니라 1, 2, 3, 4, 5다 똑같은 걸 물어봐요. 왜 오셨어요? 왜 잘할 수 있어요? 힘든 걸 버틸 수 있어요? 이거를 5번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버틸 수 있는지를 본인이 자아성찰하게끔 하는 건지. 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그게 정말 딱 나오는 것들은 뻔해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 업무 강점, 입사업 포부 이건데 그래서 이제 한세에서도 5차까지 보니까 이것저것 좀 다양한 걸 해보자 해서 예전에는 뭐 IoT, 3D 프린터와 한세 실업의 관계를 얘기해봐라 뭐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뭐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봐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당락을 좌우하진 않았고요. 왜 물어보지 네. 저걸? 그리고 네. 또 추가적으로 한세에서 요즘 실시하는 굉장히 이상한 면접이 있는데 네네. 1년차 신입사원이 최종 면접에 회장님이랑 같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친구가 막 친구 면접 봐서 뽑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새 그런 회사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그 민혁 쌤도 얘기했지만 두 분께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직무와 연관이 없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질문 네. 던지는 곳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민혁 쌤부터 그런 경우가 있는지 좀 설명.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모 기업에서 네. 역대 대통령을 물어봐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물어보면 안 정치적 되는 정치적인 기조를 사안을 좀 물어보는 거고. 물어보는 그 회사가 보통 신입사원들 입사하면 90도로 절을 시켜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래서 그쵸. 그 회사 최종 면접이 아주 좀 불쾌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합격하신 분이나 불합격하신 분이나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민혁 쌤이나 회사들은 저 같은 성격은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나는 오히려 반대로 물어볼 거야. 면접관한테. 이걸 왜 물어보시냐고?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는데 존경하냐. 도대체 이런 걸 왜 물어보냐.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직자들은 약자다 보니까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맞추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최종 가면요 또 사람이 다급해지느라 그렇게 대바라지게 질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태성 쌤은 그런 경우 좀 보신 적 있어요? 예, 저는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 입장에서 뜬금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얼핏 보면은 저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의 비즈니스를 보면 정말 다른 영역인 것 같은 것이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외부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얼만큼 고민하고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런 고민이 있어야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도 얘가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질문을 던지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된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얼만큼 오래 일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원자는 우리 회사에서 몇 년까지 일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지만 예전에는 뭐 3년 동안 일하고 재사업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뼈를 묻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꼬아서 우리 채용팀장들의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만들어낸 게 기업과 직무 분석이 제대로 되는 아이들을 뽑으면 오랫동안 일하더라. 그럼 기업 분석을 잘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외부 환경과 이 우리의 비즈니스 이거의 관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이걸 좀 확인해 보자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요즘 특히나 문과 출신의 여학생들이 갈 곳이 참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예. 여학생들을 위해서 송아 쌤이 또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 네, 그렇죠. 거의 문과 여대생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MD 직군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이것만 짧게 듣고 2부 네. 이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홈쇼핑 MD 같은 경우에는 딱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패션이나 뷰티 이쪽을 선호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어차피 뷰티 식품이 있고 리빙이 있고 또 이제 가전 문화 디지털 그리고 뭐 레포츠 이런 게 있으니까 그중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어필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또 이제 외대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예전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어나 뭐 이런 과 지원할 당시에는 성적이 안 돼서 맞춰서 지원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 요새 되게 핫한 친구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네. 인도네시아 저거 배워서 그러니까요. 뭐지 싶었는데 그렇죠. 분명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인도네시아어, 이집트를 말하는군요. 베트남어, 아랍어 이게 요즘 홈쇼핑에서 진출하려고 굉장히 이제 열을 쓰고 있기 아하.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제 홈쇼핑 MD 이 뭐 전공자들 이제 면접 들어가 보면 선후배끼리 거의 동창회 수준이라고 그렇군요.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잘 준비하셔서 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저희가 어떤 기업을 어떤 전략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희가 8주 동안 알아본 거 이외에 네. 오늘 또 포스코, 또 한세실업, 또 LG LG까지 전자. 알아봤는데요. 어벤져스 특집 못 다룬 이야기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잠시 후 2부에서도 4개의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은 이곳에 딱 지금부터 또 딱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잡정구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 공채를 앞두고 펼쳐지는 어벤져스 특집도 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잡정구센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는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실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벤져스 특집도 계속됩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네, 먼저 부산 고용센터부터 들러보겠습니다. 네,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센터 신미경입니다. 네, 부산 지역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창신 INC입니다. 예. 네. 부산 사구 신평동에 있는 신발 제조업체로 네. 신발 생산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모집 분야는 재봉, 재단, 신발 기계 조작 분야, 각 예. 분야 약 감량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급여랑 예.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으나 신입 네. 지원 가능합니다. 네. 네. 급여랑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급여는 신입 기준으로 시급 6,500원이며 네네. 경력자는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상여금 450%가 별도로 지급되니 지원 시 참고 바랍니다. 예. 네, 지원하실 분은 채용 시 마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경남 지역 구인사업장은 한마음 연합의원입니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병원으로 간호조무사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조무사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네.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급여랑 접수 마감일 알려주시죠. 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1,800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본 구인권도 채용 시 바로 마감되니 꼭 네.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고용센터 류경량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고용센터 유경영입니다. 네. 네, 오늘 제주 지역에 어떤 채용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연구원입니다. 예. 정보 서비스 업체로 제주시 신대로 13기 1 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웹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합니다. 네, 웹 디자이너면 필요한 자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웹 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네.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학력은 초대절 이상이며 경력 3년 이상입니다. 네. 네, 경력직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급여와 접수 마감일도 알아볼까요? 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 후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어떤 기업의 채용 소식입니까?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제주 탐라 시푸드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작품 제조업체로 제주시 명림로 258 봉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품 시험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네, 예. 이 식품 시연원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맡게 됩니까? 네, 미생물 실험 등 품질 검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됐죠? 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으며 생명과학 전공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급여와 접수 마감일 좀 알아볼까요? 네, 급여는 연봉 2,16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이고 접수 마감일은 9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주고용센터 류경량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 제주시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머나먼 우주에서 취준생들을 구하기 위해 2016년 8월 마지막 주 그들이 출동한다. 취업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4명의 용사. 그 이름하여 잡정보센터 어벤져스 특집. 취업 컨설팅계의 히어로 4인방과 함께 하반기 기업별 공채 분석과 여름날의 기적을 결산해보는 시간.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취업 어벤져스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대기업 공채를 앞두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어벤져스 특집 오늘은 잡정보센터에서 지난 8주 동안 다루지 않았던 기업들의 합격 전략을 일부부터 자세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 이어서 또 어떤 기업들의 공채 합격 전략이 소개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2부의 감초죠. 유독군 이남규 나무. 아나운서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어떤 역할입니까? 자, 오늘은 일단 대기업 공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조금 해왔는데 그래서 오. 오늘은 대기업 공채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 먼저 1부에서 합격 전략을 소개했던 LG그룹의 공채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네. 일단 LG그룹의 공채 전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서류 전형인데요. 이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LG 통합채용 포털 사이트인 LG 커리어스에서 이 서류를 접수한 후에 합격자에 한해서 LG 인적성 검사를 치르고 다시 여기에서 걸러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2차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LG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성검사인 LG 웨이피 테스트와 LG 적성 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인성검사는 이 LG 웨이피 테스트는 총 342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하고요. 또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언어 이해, 언어 추리, 수리력, 도형 추리, 도식적 추리, 인문 역량 등 총 6개 영역에서 125문제를 140분 안에 풀으셔야 합니다. 네. 또 이 LG그룹의 인적성 검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적성 검사 중에 인문 역량 부문에서 한자와 한국사가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됐고요. 또 LG전자의 경우 올 상반기 공채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구 분야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지필 검사를 추가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는 좀 특이한 게 한자를 보고 있는데 참 한자 쥐약이죠. 이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나 한자는 좀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올 텐데요. 태성 쌤하고 민혁 쌤한테 왜 네. 그런 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먼저 태성 쌤부터 이거 왜 보는 거예요? 아, 네. 모릅니다. 음. 제가 이제 그 추측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걸 네.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계속 방송 중에 알겠습니다. 먼저 예, 하고 민혁 있었는데 쌤부터. 네. 예. 이거 왜 보는 걸까요? 추리를 좀 해보죠. CEO의 의지죠. 음. 네. 다시 말해서 저도 예전에 포스코 채용팀에 있을 때 뜬금없이 팀장님이 저한테 첫 번째 과제로 내주신 게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을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기 위한 방안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 높은 사람을 이렇게 점수하듯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 사람을 가산점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인사 쪽 부사장님이 최종태 부사장님이라고 그분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포스코가 사회적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아마 LG도 지금 사내 분위기 자체가 뭔가 한자라든지 이런 역사에 대해 강조하시는 경영층의 의지라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현대자동차는 명확하죠. 그 정몽구 회장님께서 우리는 글로벌 회사긴 하지만 글로벌 회사의 출발점은 정확한 역사적인 인식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 에세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 LG 같은 경우에도 그 그룹 경영진들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그 태성쌤 통해서 김정우 팀장님 어떤 답부터 주시는지 저희가 또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 LG그룹 얘기를 마저 해보면요. 네. 송하쌤, 근속연수가 좀 긴 편 아닌가요? LG그룹은 약간 그 회사 분위기 자체가 좀 이해를 많이 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부서 이동을 원한다. 그럼 부서 이동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지금 뭐 결혼을 안 했지만 뭐 해외 파견을 원한다. 이러면 해외 파견도 원래 해주거든요. 원래 결혼 그러니까 미혼자에게는 잘 안 해주는 것들도 이렇게 좀 사내 분위기 자체가 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잘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있고 약간 경쟁심을 조장하는 분위기라기보다 다 같이 가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LG 실제 근무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 보면 공채 전형도 좀 중요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소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두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미니 코너로 기업 선택의 요인들에 대해서 세 분 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놓인 판을 이제 들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네. 자, 먼저 첫 질문 나갑니다. 자, 먼저 근속연수가 긴 기업은 좋다,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네. 자, 다 세 아니네요. 분 다 아니네. 먼저 일단 이렇게 확인해야죠. 왜 태성 그렇게 쌤부터. 생각하시는지. 예,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너무 싫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짧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많이 손길이 뻗쳐져서 너 거기서 잘 배웠으니 우리 회사에서 더 큰 기여를 해. 내가 돈 높여줄게. 우리로 와.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후자인 경우에는 나쁜 회사라고 말할 수 없죠. 예. 그렇군요. 그렇네. 자, 그렇다면 민혁 쌤은? 민혁 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구직자분들 항상 특히 이제 신입사원 지원할 때 그 회사 뭐 안정적이에요?
뭐 근속 연수 길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세 실험 얘기했던 퇴사율이 기준이 되시는 게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그 회사의 어떤 조직 문화나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신입사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지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있는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근속연수 자체가 과장 이상 분들이라든지 예전에 입사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의 경영 환경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 당시가. 그래서 좀 그러니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퇴사율이 더 좋을 것 그래도 같아요. 전통적인 분위기라든지 올해 근속 연수가 길다면 그래도 이 회사는 다닐만 하기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그 막연한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포스코가 근속 연수가 17.7년이에요. 좋은 회사네. 안 좋은 회사죠, 이게. 왜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금방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퇴사율도 굉장히 네. 높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착시 효과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속 연수가 기준된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송아 그 쌤. 송아 쌤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아까 세게 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약간 그냥 뭉뚱그려 넘어간 게 있는데 제가 한세 실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일단 대기업의 문을 두드렸을 때 요즘에는 경력 같은 신입이 많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좀 키우셔서 1, 2년 정도 몸집을 키우셔서 새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나를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초반에는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연봉이 높다. 좋다 아니다. 들어주시죠. 오늘 질문 쉬운데요, 저는. 좀 갈리네요. 갈렸네요. 네. 자, 태우 쌤. 일단 네. 예, 좋죠. 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각오는 하세요. 그냥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자, 민욱 쌤. 네. 연봉이 높은 대표적인 그 업계가 종합상사입니다. 네. SK 네트워크스라든지 퇴사율이 높아요. 연봉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만큼 일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다는 거죠. 네, 이 연봉 높은 게 저는 기준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게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태우 쌤 말대로 거저 주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든지 돈 많이 준다면 뭐 정말 온몸을 불살라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송아 쌤은 어떻게 왜 아니냐고 그렇게 보세요? 막 불살리겠다라기보다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여기 나가면 어디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버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스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조건 갑니다. 업무 강도가 약하다. 좋다 아니다. 약한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기도 저만 계속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업무 강도가 약하다. 약한 게 안 좋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라면 저라면 저는 그 개인적인 그 성장 내 내공을 쌓는데 여기에 큰 의미를 직장 생활에서 의미를 찾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에게는 업무 강도 세게 젊을 때 박박 굴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40대, 50대 되면서 시장에서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젊었을 때부터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람한테는 물론 안 좋겠죠. 그런데 네. 여러분들 젊을 때 구르세요. 자, 민혁 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게 같은 취지인데 업무 강도가 약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은행권이에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미스터 뱅센 또 들으시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화내실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서는 퇴근 시간이 그래도 그나마 좀 그러니까 주말엔 안 나가잖아요, 은행이.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저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직하게 될 때도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갖고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업무가 약한 곳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는 친구가 이제 신한은행 다녔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우수한 인재였는데 1,000만 원을 덜 받고 유한 킴벌리로 옮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대 이유는. 그 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맞긴 하겠지만 민혁 쌤의 이 얘기도 뭐 또 태훈 쌤 얘기도 맞긴 하겠지만 개인의 가치가 어디에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송아 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요즘에 삼성전자에 해외대나 서울대 출신 퇴사자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 정말 많은데 그 이유가 나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야 하고 그 친구들이 나가서 뭘 하냐면 다른 기업을 가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을 차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울면서 후회하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업무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그냥 나는 주는 돈 받고 살겠다가 요즘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본인의 이런 역량을 좀 발휘하는 부서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남규 아나운서가 롯데그룹 채용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9월 6일부터 서류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롯데그룹 한번 공채 전형 살펴볼 텐데요. 일단 롯데그룹은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면은 지원자가 하루에 모든 것을 끝내는 원스톱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하루 안에 구조화 역량 면접과 임원 면접, PT 면접, GD 면접, 거기에 인적성 검사와 외국어 검사를 하루 안에 모두 끝내는 일정입니다. 일단 각 면접 전형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조화 역량 면접은 지원자의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면접입니다.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동안 치러지고 해당 직무의 팀장급 실무자 2명이 지원자 1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임원 면접인데요. 3명에서 4명의 임원이 지원자 3명에서 4명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또 30분가량이 소요가 되고요. 다음으로 PT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자 1명이 평가자 2명 앞에서 해당 주제를 약 1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그 다음으로 GD 면접 같은 경우는 그룹 디스커션 면접입니다.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면접관 2명 앞에서 30분 정도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도 같은 날에 진행을 하는데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구술 테스트나 에세이 작성 등으로 구성된 영어 검사는 계열사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원스톱 면접이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하루 종일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진이 다 빠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롯데그룹의 원스톱 면접이 그만큼 악명이 높은데 이 롯데그룹의 공채 합격의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그룹 탈진 면접. 서류 전형만으로도 여긴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연봉이 세지 않다 뭐 이런저런 좀 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민혁 쌤, 네. 좀 악명 높네요. 느낌이. 악명 높죠.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 굉장히 잘 회사별로 부문별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구직자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스펙 굉장히 봅니다. 굉장히 본다. 네, 특히 학교 스펙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거의 유일하게 안 보는 쪽이 서비스 쪽이에요. 뭐 롯데 정보통신이라든지 또는 뭐 롯데 칠성음료 이런 쪽은 대표적인 게 또 있네요. 롯데 코리아 세븐. 예. 네, 이런 쪽은 그나마 조금 학교나 네임밸류가 다른 어떤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가장 많이 보는 대표적인 세 회사가 롯데 백화점, 롯데 호텔, 롯데 면세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무너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인데 대응 기획 어떻습니까? 대응도 정말 많이 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더 많이 보는 데가 롯데 그 호텔하고 롯데 백화점. 실제로 롯데 백화점에 입사한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기들 중에서 대부분이 인서울 또는 지방 국립대, 그러니까 지방 사립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대, 뭐 인제대 이런 데는 아예 없대요. 그냥 없어 아예. 그러니까 가장 낮은 학교 레벨이 강원대 또는 충남대, 부산대 정도고 대부분 뭐 서성한 스카이 출신들 많고 또 해외대 출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롯데가 그 불합격자들한테 성적표 나눠주거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씁쓸해요. 성적표를 나눠준 건 이유가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답답해하니까. 예, 그렇죠. 많이 질문을 하죠.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눠줘요. 합격자 평균 점수 뭐 이런 식으로. 자, 민혁 쌤의 의견에 대해서 태경 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스펙을 많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본다라는 것은 일부 맞는데요. 이게 과장되게 이제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3,600 공식. 예, 뭔지 아시죠? 뭐예요, 의견? 토익 곱하기 학점에서 3,600이 되지 않으면 너 합격할 생각하지 마. 이거를 채용 설명회에서 3,600. 나왔던 중앙대 쪽에서 채용 설명회 나갔던 친구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제 휴민트를 이용해서 그 그룹 공채를 총괄하는 김진성 수석이라고 있거든요. 김진성 씨 네. 나왔습니다. 어제 밤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동네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3,600 공식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이렇게 소문 나 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지만 보긴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기업들이 다 보는데 그동안 롯데만 솔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스펙을 보지 않는 것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만행위다. 이 친구의 표현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완화되고 아예 안 보고 있고요. 이전보다는 영어는 아예 안 봐요. 그리고 학점은 아직까지도 성실성 여부를 파악하는 그 척도로 약간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스펙은 두 분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좀 보는 회사다라는 근데 저는 계속 롯데가 스펙 본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학생들도 이렇게 저는 스펙을 다 보거든요. 합격한 친구들. 가장 낮았다는 친구가요. 서울여대였어요.
네,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말고 롯데마트 유통 쪽이잖아요. 롯데마트에 입사한 그 여자분인데 학교가 네임밸류는 낮잖아요. 이대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진짜 탈스펙했나 보네. 학점이 4.3이야. 그렇죠. 꽉 탑이더라고요. 지금 거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네. 또 학점을 정말 많이 본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아니면 학점 둘 중에 그쵸. 하나 가지고 하나를 이분들이 보는데. 제 생각엔 저울질을 한다는 게 네임밸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 학점이 미친 스펙이 엄청 높고 거의 과수속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서류 전형 단계까지는 적용이 되는데요. 음. 확실하게 면접 전형에서는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뭐 서류적에서 확인 결과. 높아야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스펙 관리는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가 계열사가 꽤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남규 아나운서가 공부를 좀 했다고 하니까 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식품 부문과 서비스 부문, 그리고 유통, 유화 부문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식품 부문에서는 롯데 칠성음료와 롯데리아가 있고요. 또 서비스 부문에는 광고 대행사인 대웅기획과 롯데시네마,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등이 있고, 유통 부문에는 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또 롯데면세점과 롯데홈쇼핑 등이 있고, 유화 부문에는 롯데케미칼 등 굉장히 다양한 계열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계열사를 보면요. 아무래도 인문계 또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만한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롯데그룹을 지원하는 인문계 또 여학생들을 위해서 강사님들께서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네, 먼저 태영쌤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예, 환상을 버려라. 예, 환상을 버려라. 네. 그러니까 화려한 것들, 화려한 서비스를 받는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입사해 보면은 내가 백화점인데 아니면 호텔인데 내가 다니는 동선들은 공장지대보다도 못한 그런 길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환상을 버리고선 접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혁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그 여자 인문계 중에서도 하나 더 단서를 좀 달아서 장교분들 있거든요. 여군 장교 인문계 분들이 좀 도전적으로 롯데는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장교 전형이 굉장히 활발한 회사라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군 장교분들은 롯데를 반드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오늘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또 조민혁 강사님 그리고 커리어 칼리제 임송아 강사님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 네. 예. 네, 잡정보센터 어벤져스 특집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일은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앞두고요. 어벤져스 강사님들의 마지막 족집게 신의 한 수를 공개하니까요. 지금까지 못 보신 분들 내일은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내일은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